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문화국장 김희배입니다.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해금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재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아니, 안 했대요? 서면으로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소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미래전략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의 상장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부 공무원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녹색건축 사업과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하여서 관련 팀장의 대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 공공건축 이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친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서류 자료로 가름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허윤강 유통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70페이지. 이게 그 마을 공동체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수박 축제. 네, 이거는 이제 오서면 기름 1위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그 공모를 농림부에서 이제 공모를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1위에서 수박 축제를 하는데요. 기름 1위에 그 수박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고요. 또 기름 1위가 또 거기 그 수박 로컬푸드 축제를 기름 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박 축제를 그러니까 주로 뭐 이제 재배부터 해서 재배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농가에서 하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수박을 수확하는 7, 8월에 그때 이제 그 수박 시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거를 같이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뭐 화채를 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수박씨를 멀리 날려버리는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축제를 같이 이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지금 농촌 축제가요. 보통 이제 한 번 지원이 되면 2번에서 3번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동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북 고잔삼리 하고 동구 1위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예, 이제 동구 1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포기를 했고 안 됐고. 그 고잔삼리만 추진했습니다. 올해 이제 기름 1위는 처음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된 평택 겁니다. 시민이 함께 이제 축제 분위기 만들어서 근데 이제 이 축제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마을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 자체 예, 주민들 예. 행사로 왜냐면 거기서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자체적으로 이제 활성화 체험 같은 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축제로다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색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여러 곳에서 좀 구피 받아가지고 좀 홍보가 좀 잘 되고 이런 축제들이 수박 축제 말고도 뭐 참외 축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그건. 예. 근데 이제 다양하게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다양하게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좀 전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 명세서 71페이지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보면 이게 국비 뭐 사업 선정돼서 네, 의원님. 작년에도 6천만 원짜리 사업 받아서 그 농촌문화체험관에 실시했고요. 올해도 4천만 원짜리 지원을 받아서 농촌 그 생태원 방문자 센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모하셔서 노력하셔서 선정되신 건 뭐 잘 하셨고 축하드리는데 이 도시 그 농업 생태원이 특히 여름에 개방 시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겨울에는 사실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벌판이라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하니까 근데 좀 따뜻한 날씨가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뭐 5월이면 5월부터 뭐 9월이면 9월 이때까지는 좀 개방 시간을 뭐 8시, 9시면 9시까지라도 연장해야 되지 않냐. 근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잘 검토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 인력상의 운영에 뭐 어려움이라든가 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은 좀 뭐 편성하셔서 하시고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동절기가 11월부터 3월 달까지는 5시까지고요. 그래서 4월부터 저희들이
주말에는 7시까지 개방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오후 7시까지 연장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제 임기제들의 그 근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더 연장을 못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야간 개방까지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면서 장기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야간에는 야간만 이렇게 좀 지켜주는 그 용역사한테 좀 맡겨서 그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뭐 야간에 밤에 9시, 10시까지 근무하기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향후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해면 올해 용역 회사를 선정을 하던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무슨 우리가 근로 시간이 있는 거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장해서 근무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야간 연장이 요구가 있고 충분히 방문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용역을 하든 업체를 선정하든 뭐 이미 그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치해서 운영을 하시든 그런 방식으로 나는 오늘부터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은 어떻게 10시까지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근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더군다나 그 야간에 갈 곳이 별로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2,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 꽃 같은 거 아름답고 이쁜 거 밤에 또 보고 싶어 하고 찾아오시고 그러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개방 시간을 열어야 되는 거의 필요성들은 의원님들이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답변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소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직원들이 근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무 형태들을 달리하는 부분은 아니라 필요하다면 용역을 예산을 올리셔갖고 용역을 업체에다 해서 야간 근무만 용역을 주시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저희 깎고 안 주고 이런다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데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건의는 작년 여름에 이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건의 들어오자마자 동절기 지나고 올해부터 작년 가을부터 하절기 때 주말에서 저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씩 연장을 해서 원래 이제 6시 근무인데 7시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대부분이 주말에들 많이 오십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말 근무는 1시간씩 현재 연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시민들이 더 늦게까지 생태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더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향후에 좀 검토를 해서 조금 늦게까지 연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식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농업성태원 6시면 문 닫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방을 언제까지 한다. 이거 알려줘야 평일 밤에도 찾아오고 주말에 더 많이 야간에도 오시는 거지. 6시에 문 닫는 거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어떻게 많이 오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 어떤 계절적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절적 시점을 좀 감안해서 근무 형태를 그 1시간 연장하시는 분들을 또 연장시키자 이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농업성태원이 사실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핵심적인 곳이잖아요. 농업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공간 아닙니까? 그럼 많은 시민들이 오시게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시점에는 좀 개방을 해달라. 더 시간을 연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의원님의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검토 잘 하셔서 그 의견을 수렴하셔갖고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체험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41개의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선정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체험 농가 선정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의원님. 선정하시겠다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41개 농가면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신 거 아니에요? 네. 타켓이. 네. 그렇죠? 네. 어떤 기준으로 41개를 선정을 하신 거예요? 소장님 설명. 저희 농촌에 보면은 전 체험하는 분들이 한 65농가가 되거든요. 그 65농가 중에서 그 적극적으로 그 체험을 했던 농가들을 해보니까는 한 41농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농가들이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어느 분이 설명하시든 하셔야죠. 예. 예, 설명을 그러면 제가 조사 파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이병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체험을 하고 있는 농가 마을까지 해서는 약 75호 농가 플러스 마을에서 한 70호 정도가 됩니다. 70개소죠.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체험을 실제로 잘 하고 계시는 농가 단위로 뽑았을 때는 약 50농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농가죠. 그래서 비과세 농가들이 한 20호,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이 없는 농가가 또 한 3농가 되는데 이분들만 재난지원금을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를.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이번에 그 좀 구제를 해주고자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한 20농가는 그 중에서도 그 1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도에 그러니까 소득이 받긴 했지만 50% 이상씩 더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 한 20농가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20농가 더 플러스해서 41농가를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41개의 농가는 사업자 등록이 없고 비영리 50%만. 그러니까 예, 41개 농가가 농가 사업자 중에서. 등록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다는 아니고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게 사업자 무슨 얘기인지 등록-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사업자 등록이 없는 농가는 41농가 중에서 20농가, 23농가 정도 됩니다. 23개 농가가 사업자 등록이 없고 아무런 수익 증빙이 없는데 체험을 하는 그 체험객이 급속히 감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겠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농가 중에서 20농가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있는데 세금을 안 낸 면세 사업자가 20농가고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농가가 3농가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못 내는 3농가는 연로하시거나 이 체험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체험을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이렇게 해서 면세 사업자 20농가에 그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이 없는 3농가가 23농가고요. 나머지 이제 41농가에 빼면 한 18농가 중에서는 체험 소득이 급격하게 소득이 많이 줄은 농가들 위주로 저희들이 그거를 파악을 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드리겠다. 농촌 체험 농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체험 농장이라고 하면 농촌에 있는 자원을 이용을 해서 뭐 생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체험, 그러니까 소득, 이게 뭐 열매를 딴다거나 아니면 딴 열매로 다시 음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농사를 같이 해본다거나 예를 이런 들어서 것들입니다.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배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와서 직접 따가지고 따서 갖고 가는데 얼마 좀 내고 가세요. 네,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없고 소득 증빙이 사실은 불분명한데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불분명한 체험농가 같은 데를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평택의 관내에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 또 뭐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특정 지어서 농촌 체험농가를 더군다나 이 사업자 등록증 없고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그냥 추정해서 지급을 하겠다?
아닙니다, 저는 이 의원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아닙니다.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아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과장님께서의 주장 일방적인 주장이실 뿐이지. 저희가 이제 저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지금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설명을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증빙 서류를 저희들이 이제 예. 농가들한테 받을 건데요. 그 증빙 서류를 받으시겠다고요, 그럼요. 이제? 예, 어떻게 예. 받으실 건데? 이렇게 농가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농가는 41농가 중에 3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은 사실 이번에 그 지원 대상에 사실 되기가 어려울 텐데 만약에 이제 그분들도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소득이 이제 감액이 된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요. 사업자 저희들이 이제 그 매출 증빙 서류를 받을 겁니다. 통장을 입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자 그러니까 그 체험 매출 증빙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 확인서라든지 이제 이런 걸 받을 겁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세청에 이제 그 소득 증빙 서류라든지 거래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드리는 거지 무조건 농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지원 사업을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외 대상을 저희들이 이제 할 건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나 평택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은 농가들이 1차적으로 제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 지원금을 받은 농가 중에서도 19년도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 2000년, 2001년도에 소득 격차가 심각하게 많아 한 50% 이상씩 너무 소득 격차가 큰 농가는 1차 때 국가에서 받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드리기로 하는데 단 거기도 조건이 저희가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100만 원보다 격차가 더 큰 농가만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이제 내부적인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41개의 농가가 선정이 되면 네. 그 선정 기준 또 선정 그 과정이라든지 일체에 대해서 지금 이거 선정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좀 볼게요. 기술 보고가 이게 드론으로 이제 농사를 이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은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재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10헥타인데 한 3만 평 되잖아요, 맞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드론 디지털 농업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수도작 분야는 한 8, 90%가 다 기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기계화 중에서도 이제는 작업을 조금 더 현대화식으로 해서 드론이나 아니면 금평기 그리고 무인 보트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받은 드론 직파 벼 재배 단지는 저희들이 장목반을 전체 단지를 묶어서 저희들이 이거 들어갈 단지가 내용입니다. 어디예요? 예? 단지로 지금 재배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예. 단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신청을 그러니까 아니 이걸 단지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곳으로 단지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자기들이 같은 뜻을 모은 사람들끼리 묶어서 들어오십니다. 10헥타 이상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산학협동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 드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걸로 뭐 시비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예, 이럴 다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드론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종부터 들어갑니다. 원래는 저희들 이항기가 들어가는데 이항기나 육묘를 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면 10아르당 300평당 1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 사업으로 드론으로 파종을 하고요. 병충해도 방제하고 크게 사람이 들어가지 이게 않고 작업을 올해 하겠습니다. 진행하실 거예요? 신청 받았어요? 아니면 올해부터 사업할 거 아니에요?
올해 이제 사업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올해 여기 조례 통과 이게 저 추경이 통과가 되면 예, 예. 올해 사업을 시작. 예, 시작합니다. 예. 아 기간이 충분해요? 지금 이제 신청 받고 다 돼요? 기간이?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드론으로 파종하기 때문에 네. 육묘나 뭐 그런 파종에 대한 별도의 작업할 수 있는 3월, 4월 달에 조금 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윤화 의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거에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체험농가가 그동안에 우리 이 농가는 한 번도 우리 국가에서나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었나요? 받은 농가도 있고 못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받은 농가하고 못 받은 농가는 어떻게 구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세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과세가 있고 비과세도 있고 면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면세 사업자들은 못 받으신 거예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추경이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동안 못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추경에 세워서 재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받은 분들도 또 여기 또 중복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게 또 과연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못 받던 분들은 먼저 번에 못 주고 이번에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고 먼저 받은 분들이 또 받으면 그게 바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먼저 번에 못 받았고 이번에 받는 거에 같이 결합을 해서 주냐는 게 저는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번에 왜 못 받았는데 이번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과세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만 못 받았습니다. 국가 재난금. 면세 사업자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지원금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예, 이제 맞는 건데 예. 근데 이분들 중에서 먼저 1차 지원금이나 그때 받았다는 일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들은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 요지는 요번에 분명히 이게 많이 이분들이 많이 실은 시위도 하셨잖아요. 1인 시위도 하시고 몇 분들 계시죠, 분명히. 예? 그분이 면세 사업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분들이고 그 전에 또 받았던 분들이 요번에 또 추가적으로 또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왜 지난번에 받았던 분들하고 요번에 또 새롭게 받았던 분들하고 중복해서 주는 게 좀 형평성에 좀 되지 않나.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먼저 번에 못 받은 부분까지도 같이 좀 지원을 해주든가 그런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러면 체험농가 이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100% 다 받는 건가요? 농가들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 지원금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았던 분들을 이번에 조금 살려주는 목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긴급 추경에 세운 의미를 좀 정확히 좀 우리 부서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그동안 지원금 못 받았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저는 뭐 지원금을 주는 거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뒤늦게라도 살펴본다고 하면 아예 형평성 맞게 그분들을 따로 추려서 더 지원을 해주든가 하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농촌 체험 마을 있잖아요. 우리 5개 마을 있죠. 네. 응. 근데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100만 원 지원금만 받아도 너무나 이게 규모에 비해서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그 농촌 체험마을은 이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휴양 마을로 지정이 된 데가 저희 시에는 이제 5군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농촌 체험 농가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그 기준을 너무 확대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탄 지역에 쉽게 말하면 서탄 지역에는 체험 마을 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탄에는 없습니다. 지금 진이에는요? 예? 진이 쪽에. 진해도 없고요. 지금 이제 오성에 두 개 마을하고 뭐 그다음에 바람새 평성 마을하고 대추리하고 포승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농어촌 체험마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좀 있고 평상시에도 우리 시나 도에서도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마을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이제- 지원을 해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5개 마을에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 시군하고도 좀 형평성 관계도 있어서요. 우리 인근에 이제 안성 같은 경우도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농촌 체험 농가보다는 규모가 크긴 하지만은 너무 안성보다 우리 평택이 예산이 많지 있지 않나? 아무튼 뭐 충분히 알았고요. 예. 만약에 지원을 하는데 일부의 그 형평성에 따지려면 정확히 따져야 되는 거고 또 규모에 맞게 지원을 좀 해줘서 그분들 쪽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미연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 봐주시고요. 사업명서서 72쪽 봐주십시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국비도비 지원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 유통과장입니다. 이제 그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 농산물들 가지고 임산부 통합 쇼핑몰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해서 꾸러미 형태로 다 이렇게 배송이 되는 사업입니다. 1인당 48만 원이고요. 네. 여기 이제 자부담이 이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96,000원이 되고요. 조금 이제 이제 추가로 되는 거는 기 예산에 이제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간해시가 됐었던 거고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이 되는 지금 거죠. 이제 1,345명이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신규 사업이죠, 이거.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예. 올해 하고 두 예, 번째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보셨나요? 지난해는 비슷한 예예 비슷한 지난해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숫자가 지금 네, 생각이 안 중요한 나서 거 아니니까 그러는데 네 비슷한 사업량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 이게 이제 그 자부담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의 금액인 것 같아. 좀 더 낮추거나 그러시지 못하나 봐요. 그러게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네. 국비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책임성 그리고 이런 농산물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있으려면 조금은 자부담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정부에서 한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낮춰주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네, 예. 뭐 예를 들면 우리들 늘 느끼는 대로 48만 원 1인당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지만 자부담이 없다는 거는 지금 도비, 국비가 같이 지원받아서 어렵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자부담이 포함이 돼가지고 네. 지침상 하달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네.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예. 이 자부담이 있더라도 금액이 이제 지금 38만 원 1인당에서 네, 예. 예를 들면 10만 원 돈 가까이 자부담이 이제 포함된다는 게 일시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딱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금액 자부담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네, 네. 홍보는 충분히 돼서요. 네. 많이들 인식하고 계셔서 뭐 사실 전체적으로 한 191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또 예산이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만약에 시비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자부담이 좀 뭐 없든지 아니면 더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가업사는 게 부담이시라면 지금 네.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측정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임산부들이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섭취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 보존에도 이제 좋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 적극적인 홍보 하시고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부담을 시부담으로라도 조금 낮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의 추경 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